내용 이어서 갈 건데, 이전에 했던 리스트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에이지스는 10, 20, 30 에이지스의 대로 1, 2 그리고 자, 이거 순서대로 어떻게 나와요? 순서대로 10, 20, 30 그리고 리스트 모양 전체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왜냐면 얘는 요소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이 리스트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 리스트에다가 복수개의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얘는 철수 나이고요, 얘는 뭐 0이 나이고요, 얘는 뭐 영수 나이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ages.append를 했어요. 40을 했어요. 얘는 인수 나이래요. 그럼 얘 인덱스 뭐예요? 마지막에 추가된 놈의 인덱스는 3이겠죠. 0, 1, 2, 3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뭐 나와요? 40 나오는 거죠. 인덱스 3이니까. 그죠? 얘는 인수 나이였어요. 그죠? 마지막에 추가된 사람의 나이. 자, 리스트에다가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었고 그 복수개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ages라는 변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 자체는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거죠. 순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봤을 때 지금 저희는 총 4명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4명의 나이를 각각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4명의 나이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데이터들끼리의 구별은 인덱스로 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죠? 0번 인덱스는 철수의 나이인 거고 1번 인덱스는 영희의 나이인 거고 2번 인덱스는 영수, 3번 인덱스는 민수의 나이예요. 지금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뒤로 나이를 뭐 이만큼 추가를 했어요. 지금 한 100명의 나이를 저장하고 싶어서 이만큼 추가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따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놓지 않았다면, 또 뭐 인덱스 안 써놨다면, 제가 지금 당장 알고 싶은 게 민수의 나이예요. 영희의 나이예요. 그러면 프린트 뭐라고 해야 돼요? ages의 몇 번째였어요? 영희의 나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다시 봐야 되잖아요. 1번이 영희의 나이였어 를 해야 되는 거죠. 1번 하면은 얘가 영희의 나이였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4개라서 망정이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이에 대한 데이터가 뭐 1000개? 10,000개? 이런 식이 된대요. 하나하나 기억하자니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인덱스니까. 나중에 몇 개가 막 추가되고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돼요. 중간에 몇 개가 지워졌고 누구의 나이가 지워진 거고 뭐 그 다음에 몇 번째 추가된 놈이니까 이 녀석의 인덱스는 몇 번일 거야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대신에 얘네는 엄연히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구별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불편한 게 약간 흠이에요. 자, 제가 영희의 나이를 몇 번째에 넣었죠? 두 번째에 넣었죠. 두 번째 인덱스 번호 1번.
그죠? 그래서 1번이라고 뽑아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하다면 영희의 나이를 알고 싶어, 이게 가능하다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죠? 지금 혈수의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영수의 나이, 얘는 민수의 나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도 알아서 얘가 데이터를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덱스가 아니라 인덱스 번호로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덱스에다가 이름을 부여해 놓고 그 해당 이름을 토대로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상황 이해되시나요? 인덱스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키라고 합니다. 얘는 이런 키들로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싶은데, 얘는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딕셔너리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리스트랑 비교를 해서 보셔야 돼요. 리스트 만들 때 대괄호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딕셔너리 만들 때는 중괄호 써요. 그리고 딕셔너리는 데이터를 넣을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영수, 30, 민수, 40 이렇게요. 얘는 뺍시다. 얘는 빼고, 왜냐면 지금 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 떼서 여기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하면은 잘 나와요. 얘는 리스트를 기반으로 찾아낸 거고, 얘는 딕셔너리를 기반으로 찾아낸 거예요. 모양이 살짝 다르죠? 그죠?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키 얘랑 일치하는 애를 찾아가서 그 해당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민수의 나이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맞죠? 민수라는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 이 딕셔너리에 뭐라고 하잖아요. 키 에러라고 하죠. 민수에 관한 키 이런 거 없다. 그러면은 넣어놓고 나서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얘는 키였어요. 이 민수라는 키를 들고 이 딕셔너리로 찾아가 봤더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요소를 못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죠? 잘 보세요. 제가 그냥 print ages라고 했어요. 모양 보이시나요? 모양? 여기 보시면 print ages 했을 때 이렇게 나와죠. 대괄호 모양으로, 리스트 모양으로. 얘는 print ages 했을 때 이렇게 중괄호로 딕셔너리 모양으로 나와요. 키랑 그에 해당하는 value. 하나의 키에는 하나의 value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철수가 키가 될 거고, 이 녀석의 나이가 value가 될 거예요. 한 장의 데이터는 그 키 밸류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번호가 아니에요. 자동으로 넘버링 되는 게 아니라 라벨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 왜 기억나시나요? 그 이뉴머레이트 할 때, 리스트에 이뉴머레이트 할 때 만약에 뭐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은 데이터는 총 몇 개인가 를 했을 때 이거 12개가 아니라 총 24개다 였잖아요.
왠지 기억나시나요? 그 해당 인덱스랑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따져보면 총 24개가 나온다 라는 게 있었어요. 인덱스 하나당, 인덱스 번호 하나당 데이터 개수 하나니까. 얘도 실제로는 쌍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0번에 10, 1번에 20, 뭐 2번에 30 이런 식으로. 얘는 애초에 이런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인덱스의 이름으로 철수는 10, 영위는 20, 영수는 30. 사용법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얘가 이제 그 순서는 랜덤이에요. 순서 자체는 랜덤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튼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아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요 민수라는 애를 이게 없는 키를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니까 따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리스트 넣어줄 때는 append라는 걸 썼어요. 맞죠? 리스트 때 이제 데이터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는 append를 통해서 그 다음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ajuice 하면은 append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간 모양인데, 얘는 데이터 추가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40 잘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 age를 출력을 한다면 민수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간 ages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추가 한번 했으니까. 그죠?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리스트인 거고 얘는 딕셔너리인 거고. 일단 공통점은 뭐예요? 리스트, 딕셔너리. 공통점은 데이터 여러 개 묶을 때 사용한다 그잖아요. 지금 얘도 데이터 4개 들어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4개인 거고 얘도 4개인 거니까. 그죠? 데이터를 묶는 기술을 뭐라고 했었죠? 객체였죠. 객체는 데이터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서 고안이 된 거였잖아요. 이 내용은 요거 9일차 내용에 있어요. 그 왜 뭐 바다 뭐 이런 거 그려서 사과 상자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객체는 데이터 여러 개를 묶을 때 쓰는 폴더의 개념이었어요. 그죠? 사실 그 객체도 좀 넓은 범위고, 객체, 뭐 컬렉션, 클래스 뭐 이런 식의 종류가 몇 개 있는데 그냥 전부 다 객체라고 퉁쳐서 알고 계셔도 돼요. 객체의 일종이에요 다. 그래서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얘네는 사실 다 콜렉션의 일종이거든요. 요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객체야 라고 해도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리스트 사용법이랑 딕셔너리 사용법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리스트는 그냥 넣으면 되죠. 10이던 20이던 30이던 쭉 다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딕셔너리는 그렇지 않아요. 넣을 자리를 먼저 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넣어놓을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얘는 0, 1, 2, 3 이런 순서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통적으로 데이터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서 둘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차이점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리스트의 장점, 단점, 뭐 딕셔너리의 장점, 단점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스트의 장점은 뭐예요? 얘는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다. 그냥 어펜드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뭐 키 이런 거 안 정해줘도 돼요. 뭐 순서는 존재하지만 그냥 어펜드만 해버린다면 알아서 쭉쭉 다 들어갈 거니까. 그죠? 뭐 a 점 어펜드 10 하면은 그냥 그 다음 데이터 되는 거고, 얘를 10, 20, 30 하면은 순서대로 쭉 다 들어가잖아요. 얘는 이 순서대로 인덱스 부여되면서. 대신에 딕셔너리는 추가할 때조차 이런 걸 해야 돼요. 영수는 뭐 40이고 이런 거 추가할 때조차 이런 라벨링을 붙여줘야 돼요. 키에 대한 라벨을. 그러니까 키에 대한 이름을 내가 먼저 부여를 해야 이 데이터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리를 뚫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사실 여기서도 키밸류는 존재하는데, 여기서의 키는 인덱스가 되겠죠. 0번에 대한 뭐 값, 2번에 대한 값 이런 식이니까 0, 1, 2 있다면 지금 10, 20, 30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윗줄이 키가 될 거고 아래쪽이 밸류가 되겠죠. 그죠? 이 리스트로 따져본다면 얘는 지금 뭐야? 철수. 이 데이터들이 키가 될 거고, 얘네들은 그 키에 해당하는 1대1 매칭으로 했을 때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가 될 거예요. 크게 엄청 벗어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금. 딕셔너리의 단점이 되겠죠. 데이터를 넣을 때 불편하다. 그죠? 리스트의 장점은 딕셔너리의 단점이잖아요. 따로 키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만약에 제가 이걸 2번 했대요 이렇게,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제가 민수를 50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수정이잖아요. 그죠? 원래 갖고 있던 민수라는 키에 대한 밸류는 40이었는데 그 50으로 바꾸겠다 한 거죠. 그죠? 얘는 그냥 수정이 돼버려요. 얘는 그냥 추가가 돼버리는 거고. 그죠? 얘도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A의 뭐 제로는 뭐 20 뭐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그렇죠? 얘는 수정이에요. 수정. 대신에 이제 딕셔너리의 장점은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가져올 때 내가 이 해당 키를 알고 있다면 얘가 몇 번째 데이터인지 안 세도 되잖아요. 이게 뭐 중간에 데이터가 몇 개가 추가되던 뭐가 삭제됐던 간에 나중에 민수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다, 또는 뭐 영수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다면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알아서 가져오잖아요. 30이라는 값을. 민수가 몇 번째였더라, 영수가 몇 번째였더라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대신에 이거는 또 리스트의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하다. 그죠? 이게 몇 번째 데이터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리스트는. 그러니까 가져올 때는 얘 같은 경우는 AGC의 몇 번째더라?
해야 되는 거에 반면에 얘는 영수에 대한 데이터 내놔 하면 얘가 알아서 가져올 거니까 핀트 뭐 이런 거 한다면 얘도 똑같이 써서 핀트를 한다면 에이지스? A의 몇 번째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공부하실 때는 리스트랑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리스트를 써야 돼, 뭐 무조건 딕셔너리를 써야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적재적소에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만 써서도 다 가능하고 딕셔너리만 써서도 다 가능해요. 섞어서 써도 상관없고. 사용법이 좀 다르다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펜드 하는 순간 이 녀석의 인덱스가 정해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추가하려면 키 자체를 설정을 해놓고 값을 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수정이 될 거고, 민주라는 데이터를 추가한 뒤에는 추가한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써보자면 프린트 할 정말 이게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얘는 철수 나이는 10, 영이 나이, 영수 나이, 영이, 영수, 이렇게요. 좀 바뀌었죠, 앞에가. (10), (20), (30에) 해당하는 애들은 지금 얘네가 맡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키에 대한 밸류를 가져온 거니까. 그 for문으로, for 반복문으로 리스트에 있는 요소 싹 다 출력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for문으로 리스트 요소 출력하기는 여기서 했어요. 어디 갔냐? 이런 거 for문으로 요소 출력, 왜 이런 거 했잖아요. I in range ages print I 이라고 하면은 요소 출력이죠. 기억나시죠? ages 자체가 얘가 이제 순회 가능한 요소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데이터 들어와서 실행, 두 번째 실행, 세 번째 실행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사용법이 약간 달라요. name in ranges ages print name이라고 해봅시다. 철수 0이 영수 민수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 이 ages 딕셔너리에서 가져온 건 뭐라는 거예요? 해당 요소에 접근을 했나요? 밸류에 접근했나요? 아니죠. 얘네들은 키 값이 나온 거죠. 지금 얘는 그냥 변수잖아요. 이거 뭘로 하던, 이거 i로 하던, name으로 하던, 변수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얘랑 모양이 완벽히 똑같잖아요. 이렇게 바꿔놓고 해봅시다. 얘는 키가 나왔고요, 얘는 밸류가 나왔어요. 맞죠?
왜냐면 얘는 요소 자체가 들어오는 거고 얘는 해당 키가 아예 꽂힙니다. 그래서 저는 네임이라고 해줬던 거예요. 키가 들어올 거니까. 버전 1. 지금 데이터는 총 4개 있고요. 요소만 따져보자면 데이터는 총 4개 있고요. 데이터를 전부 다 세보면 8개가 나오겠죠.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가 딸려 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얘는 그냥 딕셔너리만 써놨을 때, 여기 그냥 딕셔너리만 써놨을 때 첫 번째 키가 들어와서 실행, 두 번째 키가 들어와서 실행, 세 번째 키 실행, 이런 식이에요. 아무것도 입력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키를 불러온다는 거. 근데 제가 이 안쪽에서 만약에 AGC의 name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AG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맞춰보세요.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요소가 나오겠네요. 밸류가 나오겠네요. 왜? 이 딕셔너리에서 name은 뭐예요 지금? 철수, 영희, 영수, 민수 나왔었잖아요. 위에서 그냥 name 값을 여기 이 자리에다가 써넣어준다면 얘는 그 키를 기반으로 한 밸류에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포맷 name이랑 age랑 2번 결과 잘 보세요. 이 위에서 그냥 ages를 순회시키면은 그냥 디폴트로 가져오는 게 키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그죠? 그 해당 키를 이용해서 다시 요 ages라는 딕셔너리 안쪽에다가 넣어줬을 때 얘는 해당 밸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첫 번째로 가져오는 거는 철수겠네요. name은 철수예요. ages의 철수 하면은 뭐 나와요? 10 나오겠죠. name은 현재 철수고 ages는 10이니까 age는 10이니까 철수 나이 10이라고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0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 키를 얘는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또 0이 대입해보면은 0이에 대한 데이터 넣어놓고 이번에는 0이 20, 0이 20 출력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키인지 밸류인지만 구별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얘는 자동으로 키인데 이걸 명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세 번째로 합시다. 점 keys 이렇게요. 얘네끼리는 차이가 없어요. 지금 결과가 똑같잖아요. 안 쓰면 디폴트는 keys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뭐라고 나와요? 딕셔너리의 키들이다. 철수, 영희, 영수, 민수가 들어있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요.
딕셔너리의 키들을 알아오는 함수예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요 키스를 필요에 따라서는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만 굳이 안 쓰면 그냥 키들을 가져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키만 따로 뽑아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 4번 키들만 따로 가져올 수 있었으면은 밸류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겠네요. 밸류스라고 합니다. 여기 밸류스로 바뀌고 밸류스를 가져오면은 그냥 10, 20, 30, 40이 들어올 거니까 얘는 필요 없고 여기가 그냥 나이가 들어오겠네요. 이렇게요. 누구 나이인지는 모르는 거고 일단 얘는 밸류만 딱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딕셔너리에 밸류들이다 10, 20, 30, 40이 들어있다. 그리고 나이 값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얘가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ages의 키스가 이만큼 가져온 거고 우린 누구 나인지는 모르고 일단 밸류들만 다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거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해당 키와 해당 밸류를 짝을 맞춰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얘는 아이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임이랑 age랑 같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다시 얘를 써도 되겠다. 네임이랑 age 둘 다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요. 그죠? 아이템스는 짝지어서 가져와요. 짝지어서 가져온 거를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안쪽에서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키스, 밸류스, 아이템스로 각각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용법에 맞게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내 의도에 맞게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양을 잘 보세요. 제가 딕셔너리의 키들, 딕셔너리의 밸류들 그리고 딕셔너리 아이템들이라는 함수를 각각 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리스트화를 시켰네요. 여기 대괄호 있잖아요. 리스트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트화해서 한번 가져온 거네요. 그죠? 왜냐면 얘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리스트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괄호가 쓰였어요. 얘네끼리는 한 쌍이죠. 짝지어서 가져온 거예요. 이 소괄호는 튜플이라고 합니다. 튜플도 하나의 자료형이에요. 리스트, 뭐 인트, 스트링 뭐 이런 거 자료형이었잖아요. 튜플도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튜플도 지금 보시면은 복수계의 데이터인데 얘는 요소를 변경하거나 뭐 추가, 삭제 뭐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고정 데이터를 튜플로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서 이 녀석도 이제 객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옵션들이 없어서 이 녀석은 그냥 read only list라고도 합니다. read only list. 그러니까 읽기 전용인 거예요.
추가, 변경, 삭제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튜플의 각 값들은 콤마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이 바뀌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짝을 맞춰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자료형을 바꾼 거예요. 이 자료형에 관한 것도 살짝 보자면 타입 에이지스의 키스랑 여기는 values, 얘는 items 라고 보시면 그냥 이렇게만 나오죠. 그죠? 키스, values, items라고 나오죠. 얘네들의 정체는 리스트, 튜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이다 라는 거예요. 이 자체의 타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튜플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볼 만합니다. 뭐가 좋냐면 요거 웬만하면 이거 보세요. 튜플 리스트를 하고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얘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얘는 리스트보다 쉬워요. 얘는 그냥 한 페이지짜리 자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거 점프2 여기도 괜찮아요. 그냥 얘는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이만큼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리스트는 중간에 있는 값을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튜플은 그게 안 된대요. 이것만 아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튜플보다 리스트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막 자세히 팔 내용은 아니에요. 얘는 이런거 리스트의 항목은 변화가 가능하고 튜플은 그게 안 된다. 요것만 아셔도 돼요. 변경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더하기, 곱하기 뭐 이런 거. 저는 그냥 한번 하고서 보고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냥 간단히 말해서 얘네들은 고정값이야 라는 거죠. 지금 튜플인 거는 변경이 안 되는 거니까. 철수라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는 10이야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네, 그래서 이렇게 튜플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네. 참, 그리고 삭제까지 5-1 5-2라고 했을 때 삭제는 얘도 뭐 비슷합니다. 딜리트 아니야, 이거 하나 위에서 지워놓고 합시다. 딜리트 에이지스에 철수를 지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실행을 하면은 왜 이러냐? 그죠? 중간에 제가 딜리트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얘랑 얘 사이에서 딜리트 했잖아요. 철수 나이가 없어졌죠. 여기까지 살아있다가 딜리트하는 법. 그냥 얘도 비슷해요. 딜리트 키워드 쓰면 돼요. 대신에 이 키로 찾아가야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뭐 이런 없는 키를 지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A라는 키는 없다 이러면서 있는 걸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얘도 안전하게 지우는 방법 기억나시죠? 리스트 포문 할 때
리스트의 요소를 안전하게 지우는 방법, 요거 얘도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왜 이런거 만약에 철수라는 놈이 이 해당 딕셔너리 안에 있다면 지우겠다, 없으면 못 지우는 거고, 그죠? 아니면 아까처럼 없는 거, 이런 뭐라 안 하잖아요. 없으니까 딜리트를 실행을 안 했으니까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인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 열어드릴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